후보님 뭐 재산, 부동산 또 소소한 실수 정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제가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공직자를 하시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어쨌든 한선수 후보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중산층 가정에서 형제 중에 누군가가 큰 돈 벌면 형제들하고 의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내가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부담스러워하고 거리 두고, 후보자님 보니까 동생들도 다 챙기고 밥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지원해주고 부모님도 챙기고, 뭐가 문제입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합니다. 누구든지 불법을 하지 않는 한은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죠. 이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부패와 비리가 없는 공직사회를 철저하게 해나가는 것들을 양대 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돈도 많이 갖고 싶고 권력도 동시에 많이 갖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득권과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할 때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우리 후보님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 역량으로 재산도 많이 늘리시고 형제들도 돌보고 또 공직사회에 오니까 집도 다 정리하셨어요. 그것도 헐값에 손해보면서 파셨고,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차익 중에 일부 한 5억 원은 뭐 국제 구호개발 이런데 기부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갈등 없이 보다 나은 국가로 가려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 되는 거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패하지 말아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공직에 오면 공직에 적합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 이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먹으면서 우리 국회의원들 재산 순위를 쭉 찾아봤어요. 1등부터 11등까지의 9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세요. 아니, 저는 뭐 재산 가지고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선수가 많으셔가지고 수십 년째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참 궁금해요. 심지어 국회 오시기 전에 우리 장동혁 대표 같은 분 보니까 판사를 하셨어요. 공무원 하시다가 국회 왔으니까 평생 공직을 하셨어요. 이분도 집을 6채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일부 정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추경호 우리 대구시장 요번에 되셨잖아요. 어떻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4, 5년 사이에 재산이 30억이 늘어납니까? 1년에 연봉이라는 게 빤한데 그런 것들 가지고 문제 삼아야지, 지금 민간 시장에 있다가 자기 점검들을 하고 자기 재산까지 정리하면서 적은 연봉 받고 공직에 오시는 분을 이렇게까지 털면서 인격을 모욕하는 짓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리께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시게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테러 당했던 그 문제에 대한 수사만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 표현의 자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극우 세력들이 법을 넘어서는, 선을 넘는 행동으로 표현의 자유를 망치고 있어요. 모욕, 혐오, 차별로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인 의사표현, 정치적 표현, 사회적 활동들을 갖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달려가서 모욕하고 혐오하고 이제는 폭력적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총리가 되시면 엄격하게 저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베 이런 사람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저도 관련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보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니까 무슨 국적도 없는 인간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주권자까지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놈들입니까? 이 모스탄, 고든창, 예? 도둑 이재명을 제거하라?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다?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미동맹을 해치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정부까지도 우리와 무관하다, 한미동맹 해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이분들을 영접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총리님, 엄단해야 됩니다. 적당히 봐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가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투자를 해도 내가 부당하게 자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기업도 성장하고 주가도 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준동하지 않게 엄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총리님 아시겠습니까? 네, 저 후보자입니다. 총리 후보님, 네. 총리 후보님이 마음이 너무 선하신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제가 아량을 베풀까봐 일부러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사실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치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은 적극 나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 1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타까운 일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이 납득할 만큼 수준의 진상규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어제는 세월호 사건에 정말 그 어린 학생이 나이 들어서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정부가 충분히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조특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국토부의 카르텔이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국조실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실로. 근데 국무총리실에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총리실에도 국토부에서도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 타지 않도록 이번엔 총리께서 엄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이 되고 유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게 돼야 우리가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찾아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에서 뵀던 유가족분들 뵈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해서 만나 뵙고 상황들 파악하고 해야 할 일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